점수가 좋아야 지원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정경화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손목에 스마트밴드가 진동하며 알람을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햇빛에 자연스럽게 깨어났는데 이제는 기계가 정해준 시각에 일어납니다. 침대 옆 태블릿 화면에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수면 점수 72점, 깊은 수면 시간 1시간 47분, 심박수 평균 68회. 경화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어젯밤보다 3점 올랐습니다. 오늘은 괜찮네요. 혼잣말을 하며 일어섭니다. 침대 밑에 깔린 압력 센서가 이 움직임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경화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합니다. 거실로 나가자 손녀 박하림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13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교복 치마를 입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하림아. 밥 먹었어? 아빠가 차려놨어요. 주방 테이블에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놓여 있습니다. 아들 박도윤이 출근하기 전 준비해 둔 겁니다. 소방관인 도윤은 새벽에 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경화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컵 마십니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붙어 있는 작은 센서가 깜빡입니다. 몇 시에 몇 번 열었는지, 몇 초 동안 열려 있었는지 기록됩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 오늘 채 선생님 오신대요. 하림이 말합니다. 최은진, 보건소에서 파견된 돌봄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 오늘이 목요일이구나. 경화는 달력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은진이 오는 날은 자연스럽게 기억됩니다. 경화가 이 집으로 온 건 작년 가을입니다. 남편 정민석이 떠난 뒤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삶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걷던 산책로도 혼자 걷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도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림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경화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도윤의 집은 신도시 끝자락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방 3개짜리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며느리 송지연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림은 낯선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방은 여기예요. 햇빛 잘 들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경화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가겠지요. 동네 보건소에서 전단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종이를 하림이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스마트 돌봄 시범 사업 참여자 모집, 건강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리 서비스, 무료 건강 상담 및 IoT 기기 제공, 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 또는 돌봄 필요 가구. 도윤이 전단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혈압이랑 혈당 체크하고 운동도 관리해 준대요. 약도 줄일 수 있대요.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경화는 약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청해 볼까요? 네, 엄마. 저희도 출근하면 걱정되는데 이렇게 관리받으면 좋죠.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하림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신청 링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아는 하림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최은진이 처음 방문한 건 초겨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또렷한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화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스마트 돌봄 담당 코디네이터 최은진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맞춤형 관리 플랜을 드립니다. 혈당, 혈압, 수면, 활동량 모두 체크됩니다. 기계를 달아야 하나요? 경아가 물었습니다. 네, 스마트밴드 하나 착용하시고요. 침대에 압력 센서, 냉장고에 개폐 센서를 부착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기기들을 꺼냈습니다. 스마트밴드는 검은색 실리콘 재질이었습니다. 화면에 시간과 심박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거 착용하시면 혈당 추정치도 나와요. 바늘 안 찔러도 됩니다. 그럼 편하겠네요. 경아는 밴드를 손목에 찼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어르신 목표를 세워봅시다. 지금 BMI가 21이시네요. 18 정도로 낮추시면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18이요? 네, 건강 체중입니다.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시면 금방 달성하세요. 은지는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목표 BMI 18.0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받나요? 일주일에 2번 방문 상담하고요. 매일 데이터를 제가 확인합니다. 이상 수치 나오면 바로 연락드려요. 약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좋네요. 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기록 관리를 좋아했습니다. 대출 일지, 도서 목록, 반납 통계. 숫자로 정리하면 명확해졌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오래 일했어요. 기록으로 나를 돌본다는 게 나쁘지 않네요. 은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숫자가 정직합니다. 점수가 좋아지면 몸도 좋아져요. 그런데요. 은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점수가 좋아야 지원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시범이라서요. 성과가 안 나오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아는 다시 손목의 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화면에 심박수 67이 깜빡였습니다. 기기 설치는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얇은 센서 패드를 깔았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에 동전만 한 센서를 붙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거치대에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화면으로 매일 점수 확인하세요. 목표치도 보이고 제가 보낸 메시지도 여기 뜹니다. 은진이 앱을 실행했습니다. 정경아님의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되었습니다. 수면 점수, 활동량, 식사 시간, 혈당 추정치.
이렇게 매일 체크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수면 점수 85점 이상, 하루 6,000보 걷기, 식사 3끼 규칙적으로. 쉽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지는 명함을 2장 꺼내 도윤과 경화에게 건넸습니다.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어르신 전담입니다. 문을 나서며 은진이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곧 좋아지실 거예요. 숫자가 증명해 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경화는 창문 너머로 은진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은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첫 일주일은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블릿이 좋은 아침입니다. 경화님. 어젯밤 숙면하셨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문자가 왔습니다. 식사 시간 정확합니다. 훌륭해요. 경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숫자로 번역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걸음수, 심박수, 칼로리, 수면 깊이, 모든 게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하림이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7,200보 걸으셨어요. 저보다 많이 걸으셨네요. 그래, 산책 좀 했더니 그렇구나. 도윤도 퇴근 후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혈당 수치 안정적이네요. 약 효과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숫자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경화도 매일 아침 점수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72점, 75점, 78점. 점수가 오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지는 일주일에 2번 방문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지난주 평균 수면 점수 74점입니다. 목표까지 11점 남았어요. 아직 멀었네요. 괜찮아요. 이번 주는 수면 루틴을 바꿔봅시다. 밤 9시 이후엔 물 섭취 줄이시고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은지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조금 줄여봅시다. 지금 칼로리 섭취가 하루 1,600 정도인데 1,200으로 낮추면 체중 감량에 도움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괜찮아요.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경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은진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갈색 유리병이었습니다. 라벨에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수면에 도움되는 허브액이에요. 천연 성분이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드시고 점수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발레리안 추출물이랑 캐모마일 혼합액입니다. 자기 전에 한 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경화는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풀 냄새가 났습니다. 안전한 거죠? 당연하죠. 식품 허가 받은 겁니다. 은진이 웃었습니다. 경화는 병을 부엌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경화는 허브액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스마트밴드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수면 점수 81점, 최고 기록 달성. 경화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경화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블릿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메모를요. 목표 BMI 18.0 현재 20.8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그 메모는 은진의 관리 화면에만 보였습니다. 경화의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 이름은 Q4 목표 달성 TF였습니다. 정경화 어르신, 순조롭게 진행 중. 이번 달 안에 18 달성 가능 예상. 답장이 곧 왔습니다. 좋아요. 성과 보고서에 반영할게요. BMI 18 미만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확정입니다. 은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다음 방문 가구로 걸어갔습니다. 경화는 그날도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목의 밴드가 진동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해가 떠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경화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관리받고 있구나. 숫자로. 그 생각이 안심인지 불안인지 경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돌봄 시작 3주차 경화의 태블릿 화면은 날마다 더 파래졌습니다. 수면 점수 85점, 혈당 추정치 정상, 활동량 목표 달성. 숫자들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경화의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진이 새로운 식단표를 들고 왔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빼곡한 표였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부터 이 식단으로 가시죠. 혈당 안정에 최적화된 메뉴예요. 경화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침 현미밥 반 공기, 두부 50지, 채소 샐러드. 점심 닭가슴살 80지, 브로콜리 100지. 저녁 고구마 반개, 채소 무침. 이게 다예요?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해요. 소금도 최소화하시고요.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체중도 건강하게 빠집니다. 은진의 목소리는 명쾌했습니다. 경화는 식단표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음식의 양이 그램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양이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 나이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이 정도가 적정해요. 2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은지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BMI가 20.8에서 20.3으로 떨어졌어요. 목표까지 이제 2.3 남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경화는 화면 속 아래로 향하는 선을 바라봤습니다. 체중 그래프였습니다. 그 선이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은진의 목소리는 더 밝아졌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안에 목표 달성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제 저녁 국 한 그릇을 더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태블릿에 식사 시간과 양이 기록되니까요. 그날 저녁 경화는 식단표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구마 반개, 시금치 나물, 두부 한 모. 젓가락을 놓았을 때 배는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림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온 사과도 보였습니다. 경화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 센서가 깜빡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몇 초 열려 있었는지도 기록될 겁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의 밴드가 진동했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저녁 식사 완료. 오늘 섭취 칼로리 1180kcal. 목표 달성. 경화는 화면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알림이 사라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밤 9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면 준비 시간입니다. 허브액을 복용하세요. 경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반 위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스푼으로 한 숟갈을 떠서 물에 탔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물을 더 마셔 삼켰습니다. 담당자가 하라니까 해야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화는 병을 다시 선반에 올렸습니다. 라벨을 보니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밴드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블릿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면 점수 87점. 연속 3일 목표 달성. 훌륭합니다, 경화님. 경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몇 초 기다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오늘 수면 점수 대박이네요. 87점이래요. 도윤이 태블릿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잘 잤어. 경화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악몽을 꿨습니다. 숫자들이 몸을 휘감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혈당 수치도 완전 안정이에요. 이러다 약 끊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까? 네,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엄마 건강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도윤은 파란색 그래프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선이 목표 범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경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경화의 체중은 52kg에서 48kg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화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몇 초 뒤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걸음마다 힘이 빠졌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활동량 목표 50% 달성. 조금만 더 걸으세요. 경화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너무 밝았습니다. 저녁 하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경화가 눈을 떴습니다. 반응이 느렸습니다. 아, 하림아.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하림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실래요? 고마워. 하림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경아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손 왜 떨려요? 아, 이거 괜찮아. 나이 들면 그래. 하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할머니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면 점수 87점, 혈당 정상, 체중 감소 순조. 모든 숫자가 성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점점 더 아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하림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림은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경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화장실 가려고. 하림이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래. 근데 왜 더 힘들어 보이세요? 경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림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밥 잘 드시고 있어요? 응, 먹어. 걱정 마. 정말요? 응. 그러나 하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할머니 반찬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걸요. 할머니가 먹는 양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걸요.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수치가 좋은데 왜 더 창백해지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급격한 체중 감소 노인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글들이 떴습니다. 영양실조, 탈수,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 하림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떨림, 어지럼증, 입술 건조, 말 느려짐. 할머니의 증상들과 일치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하림은 태블릿 앱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1일 칼로리 1180kcal. 하림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67세 여성 권장 칼로리. 결과가 떴습니다. 절반밖에 안 먹고 있잖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진이 방문했습니다. 목요일 정기 상담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체중이 목표에 거의 다 왔어요. BMI 18.5까지 0.5 남았습니다. 은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블릿을 경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목표선에 거의 닿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어지러워요. 경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몸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죠. 은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도 가끔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르신, 그건 수면 부족일 수도 있어요.
허브액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매일 먹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는 양을 조금 늘려봅시다. 2스푼으로요. 수면이 깊어지면 몸 회복도 빨라집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새 병을 꺼냈습니다. 이전 것보다 조금 컸습니다. 이거 드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경아는 병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림이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최은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진이 할머니에게 병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은진이 떠난 뒤 하림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글쎄, 잘 모르겠어. 자긴 자는데. 근데 할머니,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그대로 있어요. 경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적게 먹으래. 얼마나요? 하루에 1200 정도? 그게 얼마예요? 경아는 식단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림은 종이를 읽었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두부 50지, 닭가슴살 80지. 할머니,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정해준 거야. 근데 할머니 힘들잖아요.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괜찮아. 적응하는 거래. 하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뭔가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하림은 할머니가 주무시고 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계정에 들어가 모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치 식단 기록, 수면 점수, 체중 변화, 혈당 추정치, 모든 데이터를 캡처했습니다. 스마트밴드 로그도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활동량, 수면 패턴, 그래프를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체중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심박수는 불규칙했습니다. 수면 점수는 높은데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뭔가 안 맞아. 하림은 모든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선반 위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성분표를 찾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발레리안 추출물, 캐모마일, 멜라토닌, 기타 혼합 허브. 하림은 라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병을 다시 선반에 올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체중 그래프, 식단표, 은진이 병을 건네는 장면, 허브액 라벨. 이거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하나? 그러나 아빠는 너무 바빴습니다. 교대 근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확인해야 돼. 하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 할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 비틀거리는 발소리. 하림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제가 모셔드릴게요.
화장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돌아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병원 가요.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니까. 할머니, 안 괜찮아요. 보면 알아요. 경아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왜요? 너한테 걱정 끼쳐서. 할머니, 걱정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가족인데. 하림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가 만져졌습니다. 내일 꼭 병원 가요. 약속하세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은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의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림은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폴더 이름을 할머니 기록이라고 지었습니다. 내일 아빠한테 보여드려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요즘 이상해요. 뭐가? 계속 어지러워하시고 손도 떨리고 어젯밤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도윤은 태블릿을 봤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 보면 다 좋다고 나오는데 수면 점수도 87점이고 혈당도 안정이고 아빠 숫자 말고 할머니를 봐요. 진짜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모레 휴무니까 그때 병원 데려갈게. 괜찮지? 내일 모레요? 오늘 가면 안 돼요? 아빠 오늘 당직이야. 미안해. 도윤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림아, 할머니 잘 챙겨줘. 아빠가 빨리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하림은 태블릿을 봤습니다. 파란 그래프들이 빛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로 하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 할머니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림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을까요? 아니야, 가. 괜찮아. 정말요? 응. 걱정 마. 하림은 할머니를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많이 드세요. 알았죠? 응, 알았어. 하림은 학교로 갔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내 집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 휴대폰을 켰습니다.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밥 드셨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응, 먹었어. 하림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경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드셨잖아. 하림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태블릿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 기록이 없습니다. 식사를 하셨나요?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림을 안심시키려고요. 하림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잘못됐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당직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할머니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빨리 와요. 답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꼭 병원 갈게. 조금만 참아. 하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화가 눈을 떴습니다. 하림아, 왔구나. 할머니, 밥 안 드셨죠? 경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까요? 죽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배 안 고파.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드셔야 해요. 하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화는 손녀를 봤습니다. 13살 아이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하림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있었습니다. 쌀도 있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배운 대로 했습니다. 30분 뒤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할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끓였어요. 드세요. 경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림이 그릇을 받쳐주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경화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 하림아.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경화는 반 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먹었습니다. 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미안해. 이제 배불러. 하림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눕혔습니다. 할머니, 내일 병원 꼭 가요. 아빠가 데려가신대요. 응, 알았어. 하림은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뭔가 해야 합니다. 거실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최은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많이 안 좋아요. 연락 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하림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저장해둔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체중 그래프, 식단표, 은진이 병을 건네는 장면, 허브액 라벨, 그리고 오늘 아침 몰래 찍은 할머니 사진.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이거 증거야. 하림은 사진들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외장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학교 과제용으로 쓰던 작은 USB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태블릿에서 할머니 건강 기록도 PDF로 저장했습니다. 스마트밴드 로그도 캡처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을 할머니 2025년 1월이라고 지었습니다. USB를 빼서 필통에 넣었습니다. 이건 아빠한테 드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림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또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달려가려는 순간 경화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림이 뛰어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13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화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하림아,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하림은 울먹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당직을 끝내고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래? 복도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와 딸을 봤습니다. 엄마, 도윤이 경화를 안아들었습니다. 침대까지 옮겼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엄마, 눈 떠봐요. 엄마, 경화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병원 갈게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67세 여성, 의식 혼미, 탈진 증상. 하림은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경화는 손녀를 봤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림아, 고마워. 할머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 그래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면 점수 87점, 혈당 안정, 목표 달성. 그 화면을 보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숫자만 보고 있었다는 걸요. 정작 엄마는 보지 못했다는 걸요. 이게 다 뭐야?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화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활력 징후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90에 60, 맥박 약함. 탈수 증상 보입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도윤과 하림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딸을 봤습니다. 하림아, 미안해. 아빠가 미리 알았어야 하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제대로 안 봤어. 숫자만 믿었어. 하림은 필통을 꺼냈습니다. USB를 꺼내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할머니 기록이요. 이게 뭐야? 할머니가 먹은 거, 체중 변화, 그 선생님이 준 약병 다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도윤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경화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윤과 하림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하림은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림아, 잘했어. 내가 할머니 구했어. 아직 몰라요. 할머니 괜찮을지.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 강하셔. 그러나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에 쥔 USB를 봤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창밖으로 겨울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차가운 빛이 응급실 복도를 비쳤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은진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정경화 어르신 아들입니다. 지금 엄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연락 주십시오. 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보건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당직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마트 돌봄 사업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벽이라 담당자가 없는데요. 응급 상황입니다. 참여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직자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USB를 다시 봤습니다. 딸이 모아준 증거들이요. 숫자 뒤에 감춰진 진실이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있습니다. 전하투륨혈증도 보이고요. 얼마나 오래 이런 상태였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앱에서는 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의사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앱이요? 네, 스마트 돌봄 사업이라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거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근 비슷한 케이스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다 같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었어요. 네. 과도한 식이 제한과 미확인 보조제 복용. 앱 데이터는 좋게 나오는데 실제 환자 상태는 악화되는 경우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수액 투여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님이 잘 대처하셨네요. 구급차 부른 게 정말 다행입니다. 도윤은 하림을 봤습니다. 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들이 놓친 걸 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요. 도윤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림아, 정말 고마워. 내가 할머니 살렸어. 하림은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을 거죠? 그럼 괜찮으실 거야. 우리가 지킬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USB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요. 그리고 책임을 묻는 일이요. 더 이상 숫자에 속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잃지 않을 겁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면회 가능합니다.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도윤과 하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향했습니다. 경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경아가 눈을 떴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를 제대로 안 봤어요. 경아는 손녀를 봤습니다. 하림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림아, 고마워.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응, 괜찮을 거야. 경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합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경아 씨 아들입니다. 지금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조사 요청할 겁니다. 제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제 어머니가 죽을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담당자와 확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하림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할머니 건강 회복시키고 진실 밝힐 거야. 그리고 책임 물을 거야. 그 선생님한테요? 그 선생님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 모두한테.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넌 이미 충분히 했어. 할머니 지켜줘서 고마워.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아는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허브액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사람들을 돕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도구였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경아는 꿈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점수로 사는 게 아니었는데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림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벽 5시 아빠는 할머니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림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할머니 기록, 사진, 캡처 이미지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중 그래프였습니다. 3주 동안 52kg에서 47kg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2kg씩 빠진 겁니다. 하림은 검색창에 놓인 안전한 체중 감량 속도를 쳤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한 달에 1kg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3주에 5kg 노트에 적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감량이라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식단 기록이었습니다. 하루 1200칼로리. 검색해보니 67세 여성 권장량은 1800에서 2000이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먹었잖아. 세 번째 파일은 스마트밴드 로그였습니다. 심박수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하림은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허브액을 먹기 시작한 12월 25일 이전에는 밤 동안 심박수가 평균 65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55회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림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노인 수면 중 낮은 심박수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허브액 때문이야. 네 번째 파일은 냉장고 센서 기록이었습니다. 12월 초에는 하루 12번 정도 냉장고를 열었는데 1월에는 6번으로 줄었습니다. 문 여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배고파도 참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센서가 기록하니까요.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은진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림은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방 컵만 드세요. 수분 제한이 수면 점수에 좋습니다. 소금은 완전히 빼세요. 하림은 메시지 날짜와 할머니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수분 제한 지시 이틀 후 할머니가 처음 어지러워했습니다. 저염식 강화 사흘 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어. 여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앱 관리자 채팅방 캡처 이미지였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태블릿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알림이었습니다. 하림은 재빨리 캡처했었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이 보였습니다. 방 이름은 큐사 성과 관리였습니다. 최은진이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경화 어르신 BMI 21에서 18 목표 설정 완료. 팀장의 답장이었습니다. 달성 시 인센티브 대상자로 등록. 다시 최은진이었습니다. 현재 BMI 18.9. 거의 달성. 팀장이었습니다. 18 미만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확정. 화면 상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BMI 18 미만 달성 어르신 1인당 인센티브 30만 원. 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아니라 돈이 목표였던 겁니다. 캡처 화면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시각과 기기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오후 3시 42분 정경화 태블릿
증거로서 완벽했습니다. 하림은 이 파일을 USB 2개, 클라우드 3곳에 백업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하림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파일마다 날짜와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PDF로도 변환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걸 지울 수 없어. 7시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깨세요.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하림아, 너 잠 안 잤어? 못 잤어요. 이거 봐요.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자료들이 보였습니다. 하림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체중 그래프, 칼로리 부족, 심박수 이상, 냉장고 기록, 위험한 지시사항들. 도윤은 말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딸이 밤새 찾아낸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캡처를 열었습니다. 아빠, 이거 제일 중요해요. 도윤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BMI 18 미만 달성 시 인센티브 30만 원. 이게 진짜야? 네, 제가 직접 캡처했어요. 날짜도 시각도 다 있어요. 도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엄마를 돈벌이로. 하림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증거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해. 할머니 주치의 선생님요? 응, 서대욱 선생님. 오전 10시 가정의학과 진료실로 갔습니다. 서대욱은 50대 중반의 의사였습니다. 경화를 5년째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하림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대욱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렇습니까? 하루 1200칼로리는 67세 여성에게 너무 적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못 채웁니다. 서대욱은 심박수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 허브액 성분이 뭡니까? 하림이 라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멜라토닌이 과다하면 섬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민감하죠. 심박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실신 가능성이 있어요. 서대욱은 수분 제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건 더 심각합니다. 노인에게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하면 전하투륨 혈증이 옵니다. 어머님이 지금 그 상태예요. 치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 걸립니다. 서대욱은 채팅 캡처를 받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환자 건강보다 성과를 우선한 거예요. 소견서 써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10분 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서대욱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중등도 영양실조, 전하투륨 혈증, 탈수, 약물성 섬액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인의 관리 없이 비의료인이 임의로 조절한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대욱은 하림을 받습니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박하림이요. 하림 학생, 정말 잘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건 당신이에요. 하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이상해 보여서 그 이상하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으니까요. 서대욱은 도윤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하림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 정식 민원 넣어야 해. 그리고 경찰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 경찰까지요? 응,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할머니 건강을 해쳤어. 하림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그런데 안 싸우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런 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싸워야 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건강을 점수로 바꾸면 사람은 표가 되나요? 도윤은 딸을 봤습니다. 13살 아이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점수가 됐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도윤은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스마트 돌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의료 기록, 앱 데이터, 채팅 기록, 주치의 소견서까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단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직접 면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참여자들도 확인해 주세요. 제 어머니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하림은 병실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경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하림아 왔구나. 할머니, 기분 어때요? 좀 나아진 것 같아. 하림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하는데. 하림아, 내가 나를 살렸어.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내가 봐줘서 살았어. 하림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길게요. 약속해요. 응, 고마워.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아가 물었습니다. 하림아,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 아빠가 민원 넣었어요. 조사 중이래요. 그래. 경아는 천장을 봤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전문가니까 믿었어. 점수가 좋아지니까 안심했고.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더 잘 챙겼어야 했어. 숫자보다. 하림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일기에 쓴 거 있는데요. 건강을 점수로 바꾸면 사람은 표가 되나요? 경아는 손녀를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나도.
경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기록이 좋았어. 숫자가 도구였어. 그런데 이번엔 내가 숫자가 됐어.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응, 이제는. 밤 하림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점수로 바꾸면 사람은 표가 되나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숫자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라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림도 이제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림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요. 그러나 하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다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킬 수 있다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요. 하림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응급실 이틀. 정경화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검사지는 간단했다. 전하투륨 혈증, 소변 케톤 양성, 3주 새 체중 OKG. 서대욱 주치의가 차트를 덮었다. 영양실조입니다. 지방을 태우느라 케톤이 나온 거예요. 박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이 맞는다. 사흘 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내일 오후 2시 면담입니다. 도윤은 답했다. 어머니와 주치의 딸도 동석하겠습니다. 옆에서 손녀 하림이 말했다. 아빠 꼭 가야 해요. 소장이 시작했다.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다. 스마트 돌봄 이후 어머니는 과도한 식이 제한과 미확인 수면제성 액체, 위험한 수분 제한으로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팀장이 막았다. 표준 가이드에 따른 관리였습니다. 서대욱이 정확히 짚었다. 67세 여성 최소 권장 1800kcal입니다. 1200kcal 위험합니다. 의학 소견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다. 소장의 표정이 굳는다. 채 코디네이터 설명을. 최은진이 침을 삼킨다. 혈당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개인 맞춤이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쏘았다. 맞춤이 권장량의 60%면 그건 맞춤이 아니라 감량입니다. 하림이 노트북을 펼쳤다. 첫째, 체중 변화 그래프 3주 새 OKG 감소. 둘째, 허브액 복용 후 심야 심박 50 이하로 하강. 셋째, 물 줄이기 소금 빼기 지시 직후 어지럼증 발생. 마지막 파일이 떴다. 관리자 채팅방 캡처. BMI 18 미만 달성 시 인센티브 30만 원. 방안이 멎었다. 도윤이 물었다. 사실입니까? 팀장이 더듬었다. 성과관리 시스템의 일부 용역 계약과 예산 연동이라. 서대욱이 단호했다. 숫자 맞추려 사람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때 경화가 낡은 공책을 꺼냈다. 저는 도서관에서 40년을 기록했어요. 이건 제 기록입니다. 그가 읽는다. 12월 28일 배고프다. 냉장고 센서가 찍히니 참았다. 점수 나빠지면 프로그램 중단이라 했다.
1월 3일 어지럽다. 손이 떨린다. 그런데 수면 점수 87점. 그게 좋은 건가? 1월 8일 거울 속 나는 뼈 같았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했다. 경화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점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정경화예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제 점수로 돈을 받으십니까? 최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달성해야 받습니다. 그럼 저는 목표였습니까? 은진의 눈가가 붉어진다. 죄송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계약이 연장돼서 제 생계가. 경화가 한숨처럼 말했다. 선생님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 착수, 인센티브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서대욱이 덧붙였다. 건강 데이터를 돈과 연결하면 왜곡됩니다.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윤이 못 박았다.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개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화가 결론을 냈다. 저는 프로그램을 그만두겠습니다. 기기도 회수해 가세요. 숫자 없이 살고 싶습니다. 회의 막바지 최은진이 마지막 한마디를 흘렸다. 그래도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하림이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소장이 단호히 말했다. 제 코디네이터는 조사 완료까지 배제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윤이 딸에게 물었다. 괜찮니? 하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무서워요. 아픈데도 성공이라고 말한 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보도록. 차 안. 겨울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진다. 하림이 속삭인다. 할머니, 우리 이긴 거죠? 경화가 미소 짓는다. 응, 우리가. 근데 왜 슬프기도 하죠? 누군가 다쳤으니까. 나도 저 선생님도. 집에 도착했다. 거실은 조용했고 센서와 태블릿은 사라졌다. 경화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진짜 집 같네. 도윤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미역국 끓일게요. 하림이 할머니 손을 잡는다. 아직 마른 손. 하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럴 거야. 숫자에서 나왔으니까. 미역국 끓는 소리가 퍼졌다. 데이터가 아닌 삶의 냄새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는다. 별이 하나둘 뜬다. 경화는 마음속으로 적는다. 내일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 그게 건강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경화는 서대욱의 관리 아래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하루 1800칼로리 식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허브액은 버렸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서대욱은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몸이 기억해낼 겁니다. 2주 차 경화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3주 차 손 떨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4주 차 체중이 49kg으로 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서대욱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마트 밴드를 뺀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몸이 말해주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게 중요해요. 경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몸이 자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보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구청에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림이 정리한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체중 그래프, 심박수 로그, 최은진의 메시지, 채팅방 캡처, 서대욱의 의학 소견서,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12월 20일 프로그램 시작부터 1월 10일 응급실 입원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 감사관이 연락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도 면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까? 몇 분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 어지럼증, 탈수.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도 개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림을 봤습니다. 하림아, 다른 분들도 비슷했대. 진짜요? 그럼 더 큰 문제네요. 그래,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해.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개선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과 서대욱이 초대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보건소장, 구청 복지과장, 외부 의료윤리 전문가, IT 기업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복지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 돌봄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문제점이 명확합니다.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가 참여자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서대욱이 물었습니다. 먼저 체중이나 수치 목표를 없앱니다. 대신 참여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우선합니다. 보건소장이 말했습니다. 앱의 중단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게요. 복지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월 1회 되면 상담을 의무화합니다.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의료윤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외부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독립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서대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데이터 해석에 의료인 검토를 필수화해야 합니다. 숫자가 좋아도 실제 상태가 나쁠 수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폐지합니다. 대신 참여자가 안전하게 관리받았는지, 부작용이 없었는지, 본인이 만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목표 달성으로 돈을 받는 구조는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자 전원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경아는 거실에서 하림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내가 나를 구했어. 아니에요. 제가 뭘. 아니야. 내가 나를 숫자에서 꺼내줬어. 숫자 속에 갇혀있던 나를. 하림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으세요? 숫자 없이 사는 거.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편해. 내 몸이 말해주거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맞아. 경화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림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어른들이 못 본 걸 봤어. 그냥 할머니가 이상해 보여서요. 그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하지 않은 게 대단한 거야. 다들 숫자만 보고 있었는데 하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록 안 하시고요? 경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할 거야. 그런데 다르게. 점수가 아니라 일기로. 일기요? 응, 오늘 뭐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걸 적을 거야. 그것도 기록이네요. 그래, 그런데 사람을 위한 기록이지. 점수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면 출근 전에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 과일과 차를 두고 갔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경화는 그 메모를 모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메모 왜 모으세요? 너의 마음이잖아. 버릴 수가 없어. 도윤은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숫자만 보고 엄마를 제대로 안 봤어요. 괜찮아. 이제 보잖아. 앞으로는 잘할게요. 응, 알아. 넌 좋은 아들이야. 도윤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살이 붓고 있었습니다. 경화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수기로요. 3월 15일.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하림이랑 공원 산책했다. 개나리가 피었다. 점심은 된장찌개, 저녁은 불고기. 맛있었다. 밤에 도윤이 과일을 두고 갔다. 고마운 아들이다. 오늘은 잘 먹고 잘 잤다. 3월 22일. 서대욱 선생님 진료받았다. 체중 50kg.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셨다. 기분이 좋다. 저녁에 하림이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다. 함께 책을 읽었다. 오랜만에 책 읽는 즐거움. 오늘은 잘 먹고 잘 웃었다.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결이었습니다. 4월 초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스마트 돌봄 사업 전면 개편. 성과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기사는 정경화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름은 익명 처리되었지만 경화는 알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라는 걸요.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났네. 하림이 신문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바꾼 거예요. 응, 우리가.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안전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 경화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시작이라는 걸요. 4월 중순, 경화는 동네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낭독 자원봉사 아직 모집하나요? 네, 모집 중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예전에 사서로 일했었거든요. 아, 그러시면 환영입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아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숫자를 관리하던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요. 화요일 오후 경아는 도서관 어린이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기다렸어요. 봄이 오기를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씨앗은 조금씩 자랐어요.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었어요. 어느 날 씨앗은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마침내 꽃이 되었습니다. 경아는 책을 덮었습니다. 얘들아, 씨앗이 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요. 맞아, 시간. 그리고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물이랑 햇빛이요. 맞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씨앗 스스로 자라려는 힘이야. 아무리 물을 줘도 씨앗이 자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완벽한 데이터가 있어도 사람 자신의 의지와 힘이 없으면 소용없다고요. 건강은 주입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4월 17일.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오랜만이었다. 즐거웠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도 저렇게 반짝이며 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의 점수 웃음 5칸. 경아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5월 어느 날 경아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보건소에서 감사 결과 나왔대요. 담당자 징계하고 프로그램 전면 개편한대요. 다행이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하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 이야기요. 정말? 네, 디지털 기술과 윤리 시간에요. 선생님이 좋은 사례라고 하셨어요. 경아는 손녀를 봤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는데?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사람이 주인이어야 한다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경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림아, 고마워. 할머니 말을 기억해줘서. 당연하죠. 제가 배운 건데요.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칼로리를 재지 않고요. 센서가 기록하지 않고요. 그냥 맛있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였습니다. 밤 경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침대 밑에 센서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건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기록은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일기로요. 오늘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점수가 아니라 삶을요. 경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면 점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점수가 아닙니다. 삶의 결입니다. 매일 먹고, 자고, 웃고, 우는 것들의 총합이지요. 기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숫자는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지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요. 저는 숫자 속에 갇혔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손녀 덕분에요. 가족 덕분에요. 그리고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오늘 잘 먹었는지, 잘 잤는지, 행복했는지. 숫자가 아니라 느낌으로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점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6월 경아는 도서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하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니까 좋네요. 그러게. 바람도 시원하고. 할머니,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예전보다 더. 왜요? 내가 나를 알게 됐거든. 숫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하림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림아. 넌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야.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맞아. 넌 나를 구했어. 숫자에서, 점수에서, 시스템에서. 그리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경아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점수는 뭘까요? 웃음 5칸, 바람 3칸, 사랑 10칸. 아니, 점수는 필요 없습니다. 손녀와 함께 있는 날이니까요. 그날 저녁 경아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건강은 점수로 사는 게 아니었다. 사람으로 사는 거였다. 기록은 도구일 뿐, 사람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나는 사람이다. 점수가 아니라. 그리고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숫자 없이 사는 계절이요. 경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삶이요.